우리가 무슨 조폭 집단들이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요. 아니, 이 말은 뭐 정말 심각한 말이죠. 뜻을 모르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얘기는 보통 임기 말에 야당 지도자가 독재자한테 비판하면서 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게 주구장창 네거티브를 심하게 그리고 아주 저질스럽게 그래요? 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렇게 저거 어떻게 견딜까 싶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구태하다. 찐명이랑 아닌 사람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정이 어려워지면 예, 잘 나갈 때야 너도 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신 화제의 그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자마자 뵙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네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언주 의원님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신 거고요. 네. 이제 선거 결과에 책임을 느끼고 이제 물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네. 제가 이제 선거 사실 이제 말미에 좀 약간 우리 기대하고 달리 좀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진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려했던 대로 네. 결과가 특히 이제 새벽을 지나면서 굉장히 뒤집어진 데가 좀 있었죠.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네. 좀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막판에 얘기를 좀 세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어떤 많이 얘기를 났었어요. 세게 하셨어야 되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이제 막판에 이렇게 사실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뭐 전북에 막 계속 가셨거든요. 대표가 정청래 대표.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선거를 막 앞두고 지도부가 또 뭐 분란이 분열된다, 뭐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있을까 있을 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는 네네. 그냥 각자 이제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냥 귀찮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컨대 이제 뭐 경남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이나 영남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영입한 인재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재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특히 이제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래야지 그 단체장이 이제 외연 확장을 해서 득표를 가지고 오고 그 힘으로 이제 광역단체장도 득표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경선했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입할 때 올라갔던 지지율이 다 깎아먹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략 공천을 잘 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제 기초단체장 끌어올려 가면서 이제 광역도 같이 가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안 그렇게 됐구나.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이제 사실 전략 공천을 그분들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전략적 배치를 하게 되면 당원들한테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중도나 보수 지지자한테 근데 결과는 본선에서는 유리해지죠. 그렇겠죠. 근데 그걸 설득하고 욕을 먹더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한 번 이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회의 시간에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강하게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제일 좀 아픈 지역은 어디세요? 물론 이제 다 안타까우신 지역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 뭐 평택이라든지 서울시장 혹은 뭐 경남 아니면 뭐 부산 북갑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장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는 데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시장. 왜냐하면 그 결과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언론에서 물어보면 네네. 어디가 기준이냐 선거의 승패의 기준. 네. 제가 항상 서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워낙 뭐 상징도 있는. 네, 서울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굉장히 뼈 아플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은 사실
여론조사상으로는 계속 앞서긴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 차이가 조금 좁아지. 뒤로 가면서 약간 불안했죠. 조금. 아, 좀 그랬죠. 뒤로 가면서 서울은 근데 왜 이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캠페인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캠페인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캠페인이 좀 예. 좀 문제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젊은 층들한테 좀 외면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나중에 반응들을 이렇게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여성들이 점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해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들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제 전월세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아주 이렇게 딱 쌈박한 대안들이 제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주로 캠프나 후보자의 문제라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당 차원에서의 뭐 전폭적인 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그랬다는 이제 분석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후보나 후보 캠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물론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뭐 네. 후보와 후보 캠프의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당이 이제 팔 걷어 붙이고 들어가서 야 이래 갖고 안 되겠어. 잠깐만 비켜봐. 네네. 이래 가지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냥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건 예. 다 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니까 예. 서울은 서울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입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평택 선거도 지원 유세를 각오하셨잖아요. 평택을 선거에. 근데 그때 당의 지도부나 그러니까 뭐 의원님도 지도부셨지만 정청래 굉장히 대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안 가서 조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한 그때? 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갔죠. 개소식 때. 네. 그때는 좋았는데, 그 뒤로 이제 한 번도 안 오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네거티브가 너무 심했거든요. 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네거티브로 계속 점철이 됐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고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진짜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 그런데 당이 이제 경기도당이 지원을 대부분 했고요. 예. 물론 지방선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국회의원 보궐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거든요. 네. 지자체가 아니고. 그런데 당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 당 대변인이 이 정도 되면 당 대변인이 몇 번은 해줘야 된다 했는데 전혀. 왜냐하면 그쪽은 상대는 당에서 당 전체가 막 달라붙어서 그렇죠. 황역전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 당은 고사하고 네. 당 대변인조차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기도당하고 경기도 의원들 몇 명이 했으니까요. 그게 좀 차원이 달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못한 이유는 당내 분위기 때문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알겠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근데도 지원은 이제 오지 그 않았다. 다음에는 이제 소극적이 되고 계속 그런 분위기가 반복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당내에서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쪽이 아주 더티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네. 예. 해도 너무한다 이제 네, 이런 네. 생각들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막 거길 왜냐면요. 지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네, 분위기군요. 네거티브가 너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때까지 정치하면서 선거하면서 그렇게 주구장창 네거티브를 심하게 그리고 아주 저질스럽게 그래요. 저 처음 봤어요 정말. 그렇게 저거 어떻게 견딜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현지에서 훨씬 더 심했던 모양이네요. 네, 보도된 거 그래서 말고.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네. 이거 이렇게 네거티브를 한다고 그 표가 아, 실망한 걸로 표가 가느냐. 글리 가겠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제3자한테 갈 것이다. 실망한 표는. 네네네네. 아마도 어부지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더럽게 결과가. 싸우니까. 네, 결과가. 그리고 그리고 우리 당은 네거티브를 안 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냥 당하기만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진짜 민주당 논쟁. 누가 그러다 진짜 보니까 민주당인가? 제3자들이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민주당 진영의 더티한 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특히 젊은 층들한테 약간 다른 쪽 선거들도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젊은 층들, 특히 20, 30대들, 원래도 싫어하지만, 20, 30대들한테 더 굉장히 막 이렇게 그 비호감.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마지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그 용인 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아픈 결과잖아요. 여기 네, 이제 네, 의원님이 네. 열심히 지원도 하셨고 네. 사실은 내 지역구 있는 네.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현근택 후보가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처인구에서 음.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졌거든요. 처인구는 어디냐면 이제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 있는 곳. 네.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이에요. 그 이전설 때문에. 이전설? 근데 김동연 지사가 끝까지 경기도에 한다고. 근데 막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행령이 이제 뭐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시행령이 이제 발표 난다라고 나는데 네.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그 시행령이 나올 것이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행령이 나온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는데 네. 그걸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에서 제가 이제 보다가 잤는데 네. 그날 밤에 보니까 처인구에서 한 많이 15%를 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막판에 네, 힘을 네. 쓸 수 없었군요. 네. 그 평택의 그럼 그 일 이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좀 어려워졌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됐죠. 불가능한 얘기까지 됐어요. 여전히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거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수준까지 간 거군요. 저는 뭐 그 무슨 무슨 과학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그거 가능하지 않다 현재로는.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선거를 해도요.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게 상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을 넘지 네, 않거든요. 넘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안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같이 어쨌든. 정치를 네, 경쟁을 네, 하면서 네. 보는데 그렇게까지 할 때는 다음에 절대 보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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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봤군요 서로 이제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 출마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사실 지역구 선거를.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조국 네, 대표가. 제가 이때까지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네거티브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굉장히 구태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거 그렇게 하면 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이제 통감하면서 최고인직 사퇴하셨는데 이게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지도부랑은 얘기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할 때는 총사퇴를 그렇죠. 하거나 총사퇴를 하거나 줄사퇴를 하거나. 그거는 이제 총사퇴까지 하자라고 할 그거는 제가 뭐 다른 사람까지 예.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대표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그냥 얘기는 하셨고. 뭐 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대표에게 네. 그만두겠다고 할 때 그럼 그러십시오 이런 아니, 반응이었어요. 그건 뭐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건 사퇴하는 거는 제 자유니까. 네. 아니 그 어쨌든 이 사퇴의 이유가 내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라면. 네, 선거에 책임을 지는 거라면 근데 이제 대표한테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하고 사퇴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총사퇴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좀 큰 일이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표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책임을 지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음 전당대회를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책임지고 사퇴하면 다음 전당대회 나가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일단 어쨌든 다음 전당대회 나갈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라도 사실 네. 지금은 선거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사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됐든, 그러니까 아니, 다시 그렇죠. 출마를 하려고 하든 그렇지 않든. 네네네. 왜냐하면 6월 3일 이전에 이미 선거 전에 그때 그 최고위원들 이렇게 보궐선거하고 막 할 때 그때도 대표가 만약에 연임할 거면 네. 이제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계속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몇 명한테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면 뭐 그래도 그때 얘기가 뭐냐면 야 그래도 지방선거까지는 치러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아마 내려놓겠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계속 안 내려놓고 있는 게.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 어제 의총에서 왜 계속 있는 거지? 안 나가실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된 거지?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들 어쨌든 최소한 한 2달 전에는 다 그만두셨거든요. 왜냐면 공정성이 또 필요하니까. 네. 이제 출마할 사람이 자기 룰을 셀프 룰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당히 불쾌한 그런 이야기들 자체 상당히 불쾌한 모양이던데요. 그러니까 기자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알아서들 뭐 생각하세요. 네. 예, 하고 뭐 잘 들었어요.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내시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선거를 패배했으니까 물러나라 뭐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출마할 할 거니까 거면, 그 어떤 경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 경쟁의 룰을 정하는 절차에는 더 이상 빠져라.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고 이제 나갈 준비를 당신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을 다니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 운동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지방선거를 그렇게 막 대표로서 나와서 막 이렇게 지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 전당대회 바로 선거에서. 나갈 거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문제 제기가 다들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던 거죠. 선거 운동이긴 하니까.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뭐 아마 연임을 계속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 정권은 짧다. 네. 요 발언이 제일 지금 그렇죠.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들에 지금 굉장히 많이들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우리 의원님은 해석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 정말 심각한 말이죠. 이 말을 만약에 뜻을 모르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 얘기는 보통 임기 말에 야당 지도자가 독재자한테 비판하면서 하는 말 아닌가요? 무슨 의도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뭐 꼴렀나요? 지금 꼴렀나 봐요. 지금 소리가 너무 막 시끄러.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 아니, 생방 뭔가- 중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말로. 네. 네. 소리가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골 좀 넣었네요, 집중을 의원님. 1대1이에요? 아유, 다행히 이제 0대1이어서 지금 우울했는데 1대1이 돼서 네. 네, 끝나고 이제 보겠습니다. 집중을 못해서 죄송한데 아유,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박수는 잘 돼서 쳐야 다행입니다. 되니까.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지금 헷갈려요. 네. 다시 임기말에 네. 임기말 야당 지도자가 독재자에게 하는 말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죠. 얘기하셨죠. 뭐 네. 아니면 뭐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든지 이럴 때
그런데 이건 어쨌든 굉장히 적절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다르게 해석될 수 없죠. 이걸 왜 했냐는 거예요. 뭐 노리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성 내지는 뭐 누구 그냥 대통령이 경고한다고요? 선을 긋는 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이제 수습을 뭐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결국은 이제 본인도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하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친명이다. 뭐 나도 대통령 네네네네네. 뭐 이랬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을 견제하는 어떤 입장에서 아니 그런 얘기를 만약에 대통령 견제용이라고 충분히 해석될 만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당 내에서도 대통령 견제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실수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 대통령 임기 초고 예. 아무리 그렇게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예.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계산이 맞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하여튼 뭐 물론 이럴 네. 수 있죠. 많은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예. 이런 걸 용인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다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뭐 견제를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저는 된다는 좀, 말씀이시죠? 네, 해석을 네. 아예 못 하고 계시는데 계속 네. 왜 이렇게까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말이 되려면요. 일단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기 좀 됐고 대통령이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계시고 예. 그리고 지지율이 되게 낮고 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비판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는 당사자는 또 상당히 혁신적이고 네 개혁적이고 또 더 시대를 앞서 나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지도자상이고 더 대통령보다 훨씬 그래서 이 사람이 대안적 지도자상을 갖고 있고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오히려 네.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이 더 구시대적인 좀 어떤 그런 걸 더 대변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과거 뭐 민주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그렇죠. 듯한 그건 그런 뭐 느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히려 시대적 흐름을 보면 네. 이분이 좀 더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걸 대변하시고 이념에 조금 더 몰입돼 네 있고. 이념과 그다음에 이런 반박이 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아니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내란 청산을 주로 이제 내세우면서 선거를 했는데 네. 이걸 보니까 이제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국민들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삶 민생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희 민주당은 어떠한 대안과 비전 갖고 있어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못 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네. 그리고 특히 어떠한 여당으로서의 어떤 통합과 포용력 그리고 외연 확장력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을 못 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대통령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계신 네. 것 같고 그럼 어떤 것이 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냐 네. 하는 저는 이제 판단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아 이건 이제 당원들이 곧 판단하고 네. 국민들이 판단하게 네. 될 텐데 보니까 오늘도 똑같이 이런 갈등 상황이 노출된 것 같아요. 그 최고위를
지금 호남에 가서 광주에 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친명계 최고위원과 친청계 최고위원 간에 이제 그 갈등 발언들이 서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라고 이제 강특구 최고위원이 말을 비틀어가지고 다시 정청래 대표에게 당권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권보다 더 더 짧죠. 짧다. 네. 그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아무리 봐도 당심 혹은 뭐 당원들의 마음은 나한테 있다라고 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의총 생중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해보자. 뭐 당원들은 아마 내 편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의총 생중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의총하는 거 당원들이 다 이게 낱낱이 보게 되면 내 편 들 것이다라는 자신감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왜 나냐 일단. 네. 자신에 대한 책임론, 사퇴론이 분출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의총생중 계기가 마침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지금 나오냐라는 건데 이게 보면 의원들이 이제 의총에서 네. 책임지고 사퇴해라 내지는 나갈 거면 사퇴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의총 생중계 할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뭔가 입틀막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요. 의원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의총 우리 당원들이라는 게 상당히 똑똑한 당원들이 많아요. 지금은 당원들도 세대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중계를 하는 게 좋은 회의가 있고요. 네. 네. 또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대의제로서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회의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숙고를 해서 그냥 남들 듣기 좋은 어떤 포퓰리즘적인 얘기만 막 하다가 무책임하게 끝나는 회의가 아니라 정말 숙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 회의들이 있어요. 그럼 우린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컨대 어떤 정책이나 뭐에 대해서 하더라도 대통령 정부가 뭔가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여당 입장에서 이 민심하고 조금 괴리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민심하고 괴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도 하고 네. 이 수기를 막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하면 네.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구호와 선동이 좀 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저는 무조건 다 공개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공개를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공개 간담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의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황을 선출할 때 콘클라베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결론이 날 때까지 수기를 하는 걸로 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게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네. 대의제와 직접 민주제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섞여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네네네.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최고위도 공개예요, 그냥 다. 이제 국무회의도 공개고 비공개. 공개가 시대 정신인 것 같은데. 비공개죠? 다 공개하세요. 최고위의 비공개 회의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개하자고 그러면 하세요, 최고위도 비공개가 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본인도 가끔씩 이게 비공개 회의를 하자고 하시고 네. 또 이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거는 공개하지 말자. 그런 게 있죠. 라고 전략적으로. 하는데 네. 거기서 그럼 비공개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나가서 다 생생하게 다 까발리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서로가 신뢰가 없어지죠. 네. 네. 1인 1표도 정청래 대표한테 더 유리한가요? 그것도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죠. 아, 그래요? 네, 그것은 뭐 그런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이것을 딱 갈라치기를 해서 전선을 긋고 이것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원들도 결국에는 민심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민심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선거 끝난 이후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당원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란의 어떤 이
프레임 그러니까 윤석열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 쿠데타 친일 쿠데타를 극복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이거를 진압하는 어떤 이 시대가 끝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대안들을 내놓고 그러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데 우리는 여당인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답을 내놓을 거야. 생존의 문제, 특히 2030 문제.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선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선관위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능한 정당 그다음에 좀 더 큰 여당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책임 있는 여당 이걸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도부. 네네. 저는 그것을 아마 우리 당원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